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리뷰. 오늘은 리얼 페인입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영화는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리얼 페인은 그 큰 영화는 아닙니다. 감독이 그 제시 아이젠버그예요. 이 영화의 주연이기도 하고 이 연출작은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 전까지 작품들이 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반에서 비교적 리얼 페이는 적어도 아트하우스 계열 또는 좀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이 알려지게 된 것은 썬댄스 영화제에서 와일드 솔트 각본상을 받게 되면서고요. 그 각본 역시도 바로 이 영화의 연출자인 알렉산더 페인, 제시 아이젠버그가 바로 직접 각본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되게 연관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 제시 아이젠버그의 이 리얼 페인은 폴란드에서 촬영이 됐고요. 제시 아이젠버거는 그의 조상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온 그런 경험이 있는 유대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3세, 이민 3세인 두 사촌의 여행을 다루고 있는 영화는 사실 자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고, 어디선가는 제시 아이젠버그가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폴란드 국적을 획득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지는 뭐 이제 또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안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tten 토마토 지수가 상당히 평단에서 높고요. 반면에 이제 관객 등은 좀 이 영화를 좀 심심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잔잔한 성격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상영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큰 이야기를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90분 좀 미만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평단의 우리나라의 평단들도 이 영화의 은근한 유머 감각과 또 이렇게 메시지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 페인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이라고 한 소재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투어를 간 두 명의 유대인 사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 3세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니까 이민 1세대의 원래 고향이었던 폴란드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영화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나치의 대규모 유대인 학살이 펼쳐졌던 홀로코스트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죠. 그 폴란드의 다크 투어를 일종의 오게 되는 겁니다. 홀로코스트에 이제 궤적을 쫓는 이야기인 거죠. 그 재밌는 거는 이 영화는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두 명의 사촌 벤지 카플란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란 컬킨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케이란 컬킨이 꽤 익숙한 배우는 아닌데 누구냐 하면 나홀로 집의 맥컬리 컬킨의 이제 동생으로 활약을 했던 아주 어렸을 때 배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맥컬리 컬킨이 이제 뭔가 경력 단절이 있다면 케이란 컬킨은 뭐 성우나 작은 영화들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야 하는데 이 영화에서 상당히 존재감 있는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자 주연 배우로 제시 아이젠버그가 그 특유의 또 그 말없는 연기.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의 대표작 하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소셜 네트워크죠. 그 소셜 네트워크의 그 뚱한 듯한 연기하면서 이제 만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연기를 하고 있는 제시 아이젠버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입체적인 인물이 키에란 컬킨이 맡고 있는 벤지고, 말하자면 MBTI로 따지자면 벤지는 굉장히 E고요. 계획이 없는 F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성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제시 아이젠버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I 성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촌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이제 이 같은 인물이 분절되어 있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반된 성격이지만 이 양면성을 모두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카플란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묘사해 놓은 게 기가 막힌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카플란은 어린 시절에 이 매력적인 벤지, 항상 누구랑도 친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는 벤지를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향이 갖고 있는 또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좀 뭔가 그 자신이 담고 있는 말을 그대로 다 뱉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한다고 표현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좀 솔직함이 오히려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되게 위험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벤지 카플란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그 불편함이나 솔직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거죠. 데이비드 카플란은 이제 그 점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그런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영화의 중반부 이후에 보면 이제 이들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만 이 데이비드는 벤지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고 근데 이제 자꾸 전개되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어울렸던 사이예요. 완전 형제 같은 사촌이긴 하지만 형제고 그거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이 또 작동을 합니다. 대가족 중심에. 그래서 할머니의 존재가 이들에게는 되게 컸고요. 뭐 보통 이민 영화에도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민 1세대들은 되게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거친 일들, 육체노동 같은 걸 많이 하고 그 힘들게 번 노동으로 2세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직들로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또 3세들은 또 이제 저 뭔가 이 벤지 카플란처럼 이도저도 아닌 상태 막 되게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회성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어울리는 상태가 있고 데이비드 카플란의 경우에는 이 친구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배너 광고 같은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니고 오직 가족만 보고 사는 사람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수입이야 낮겠지만요. 이 영화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각본에 대한 부분이고요. 올해 최근에 열렸던 골든글로브에서도 최우수 그 뮤지컬 코미디 부문의 작품상 후보였고 그 다음에 제시 아이젠버그와 키란 칼킨이 모두 나무조연과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수상은 이 키란 칼킨이 그 감정적인 이 벤지의 역할로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각본상 부분에도 후보가 오른 바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이 공항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수미상가를 읽고 있어요. 공항에서 시작돼서 공항에서 끝납니다. 공항에서 시작해서 공항에서 끝나는 시작이 되고요. 이 둘의 관계에서 영화는 처음부터 성격적인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벤지는 되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이 벤지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괴짜들이 많은 이 공항에서 공항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 그 아무랑 가족을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걸로 보여요. 자, 반면에 이제 데이비드는 이 벤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멋대로인 벤지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벤지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공항에 오죠. 이제 그런 벤지의 모습, 벤지가 이제 과하게 이렇게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는 애정은 있지만 되게 이 과한 벤지를 늘 좀 적응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대마초를 구했다는 벤지의 이야기죠. 뭐 우리에겐 당연히 마약입니다만 뭐 저 사람들도 뭐 막 대놓고 필 상황들은 아닐 텐데 어쨌든 뭐 대마초를 피우겠다니까 데이비드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게 뭐 공항에 입국하는 줄 알고 사실은 뭐 입국까지는 아니고 뭐 소포를 보내는 방식을 취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둘의 이제 불편한 동거 여행기가 이제 이 영화 전체적인 러닝 타임을 채웁니다. 이들의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죠. 다크 투어를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관계에서 이제 만나는 전체적인 영화의 근간은 이 둘이 같이 커플을 이루어서 여행을 하게 되고요. 이 둘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예요. 대학살의 생존자고 그 할머니의 집을 마지막에 가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의 일정은 그 할머니의 이제 궤적인데 그 궤적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가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영화는 그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이들의 이제 그런 좀 어색한 관계들이 서로를 좀 이해해가는 과정. 그것을 이제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민족의 유대인들의 뭐 그런 좀 삶에 대한 뭐 그런 이해들 같은 것 그리고 공감대 같은 것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 영화의 제목처럼 사실은 이제 이 벤지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되게 문제적 상황들을 이미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묘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데이빗이 벤지를 데리고 할머니의 일종의 유언과 같은 할머니가 이제 여행 비용을 이 사촌 이 자신의 손주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빗은 사실 바쁜 상황이었고 계속 미뤘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벤지에게 일이 있었던 거죠. 영화의 이제 중간쯤 지나가면 벤지가 겪었던 위기 상황이고 어렸을 때 매우 가까웠던 데이빗은 그 벤지에 대해서 일종의 그런 미안함 같은 것이 작동하여 이 여행을 오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의 풍경이라든가 이들의 관계가 묘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들의 여행과 이 두 상반된 그러니까 이 영화 코미디라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만 뭐 화장실 코미디 같이 아주 폭폭절도한 코미디는 아니고 이 벤지를 중심으로 한 좀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벤지의 행동과 그 당황하는 데이비드의 수습 같은 것들의 패턴이 조금씩 유지됩니다.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벤지는 사실 영화 속에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딴 사람들의 톤과 다른 어, 그 행동이나 태도를 보여줘서 어떨 때는 호감을 얻지만 어떨 때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사실은 이 영화 속에 이제 같이 여행을 투어를 같이 하는 분들은 많이 벤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대한 대학살 사건을 겪었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 이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벤지의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데이빗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지만 벤지는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그 둘이 상반된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빗이 벤지의 그런 그 벤지를 부러워하는 면이 있는 거고요. 벤지는 그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란 분은 이제 영화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할머니가 이들의 여행의 전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존재감은 있고요. 영화에 뭐 계속 언급이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같이 일행하는 여행 같은 이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은퇴자 부부들이고 이 왼쪽에 있는 마샤라는 여성은 그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자 온.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의 썰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가서 혐오하던 삶을 살던 그러면서 이혼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계기로 여행을 온 사람이고요. 이 남성이 좀 특이하죠. 이분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투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엘로게라고 하는 이분은 20세기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 펼쳐졌던 가장 대학살을 거스른 루안다 대학살의 생존자고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와 닿았고 유대교를 종교하게 되면서 개종하게 되면서 이 여행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존재는 사실은 이 그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그 대학살의 현재성 같은 것들을 같이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좀 현재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말하면서 여기 이런 대사들이에요. 이렇게 그 약간 그 실버 투어를 하네요라는데 농담이 좀 과한 면이 있죠. 사람들 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근데 그 키에란 컬킨이 그런 경계선, 어, 불편하게 사람들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격정적이고 호감을 갖기도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벤지를 잘 연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행의 계기를 갖다가 이제 푸는 이게 이 투어 멤버들은 총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부와 그다음에 루안다의 내전 생존자, 그다음에 이제 이혼한 마샤, 이 제니퍼 그레이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로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안경 쓴 이 친구는 옥스퍼드에서 이 동유럽사를 연구한 영국인 가이드예요. 제임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렇게 같이 투어를 이루게 됩니다. 영화는 그 이들의 그 행동을 되게 평온하게 쫓아가고 있는데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벤지라고도 말 수 있겠습니다. 이 각종의 그 아픔에 관한, 이 홀로코스트에 관한, 또 유대인의 폴란드에 살았던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이 여행은 일종의 아픔에 관한 여행이고요. 그 다른 뭐 말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 투어리즘에 해당되는 그런 여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부담 없는 여행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속에서도 가장 격정적인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벤지는 뭐 이렇게 같이 사람들과 이런 좀 엉뚱한 사진 같은 걸 찍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역사의 무게가 짓누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할 수 없지만 어떨 때는 또 가볍게 받아들이고 이런 벤지 행동에 모든 이 모든 가이드를 비롯한 모든 이 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이 엉뚱한 장난 같은 사진 촬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좀 연기 같은 걸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이 벤지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까워짐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벤지에 보면 손목에 이게 손수건을 감고 있죠. 족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자해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대사와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에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대마초를 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그 일종의 모험가로서 데이비드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뭔가 자유로운 그런 영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정적 여행의 묘사를 폴란드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쇼팽인데요. 이 영화는 그 특유의 그 여가의 아름다운 무드들을 쇼팽의 음악으로 연출합니다. 뭐 쇼팽하면 이제 폴란드를 대표하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작곡가고요. 영화의 시작부터 영화에 사용된 대부분의 음악들이 이제 쇼팽의 음악들을 통해서 영화가 그 분위기를 이어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그 섬세한 터치의 피아노 선율처럼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고요. 데이비드는 둘이 관계를 여행을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돌을 올려놓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대화들이 이제 이 지적인 남자이거든요. 이 지금 가이드와 그 다음에 이제 엘로게라고 하는 이분의 경우도 상당히 지적인 남자들인데 그 대화의 장면에 벤지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 온전히 그 역사를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싶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근데 많은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과거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만나는 행동인데 과거를 만나기 위한 것인데 그 과거를 갖다 항상 뭐 글로만 또는 이제 말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돌 올려놓는 그 사람이 기억하겠다는 의미의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또 포인트로 작동됩니다. 자, 과거를 기억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역사를 기억한다 이런 개념도 있겠죠. 이런 돌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경포를 기억한다, 당신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그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갑자기 이 뭐라고 할까, 이 벤지가 갑분새를 해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데, 다크 투어 수용소를 탐방하기 위해서 이제 투어를 갖다 장소로 옮길 때 열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차를 1등석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1등석의 편안한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 죄책감일 필요도 없겠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가 벤지에게 느끼는 그런 좀 공감의 정서처럼, 벤지는 과거에 시간을 보낸 사람들한테도 좀 더 공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표현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이제 1등석을 지내고 편안함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행위 자체가 옳다기보다는 이 행위에 통해서 이 벤지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격동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비드나 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좀 그 삶의 고통 같은 것들을 같이 느끼고 공감해 준다는 면이 좀 차이가 있겠죠. 데이비드도 이 점차 벤지의 그런 좀 마음들을 조금씩은 다가고, 어쨌든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여행을 와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벤지를 좀 진정시키러 가는데, 데이비드는 그냥 여기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잠들었는데, 벤지는 이 데이비드를 갖다가 깨우지 않습니다. 그 내리는 역에서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런 행동이 이제 데이비드 행동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남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고 깨지는 건데, 벤지는 데이비드가 곤하게 자고 있기 때문에 차마 깨울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식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죠. 뭐 그냥 그 방법이란 건 다시 반대편 차를 타고 몰래 타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 둘은 이 작은 모험을 통해서 또 가까워지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일행들은 되게 허용적인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있는 좀 아량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투어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이제 일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수용소가 이제 결국은 이 보존이 잘 된 그런 수용소고요. 그 수용소 속에서 이들의 참상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딴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겠습니다만, 벤지는 감정이 아주 고양돼서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감정에 되게 솔직한 사람이고요. 그 시간이 지남에 대하여 그런 인 거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가장 표면적으로 떠안고 사는 일종의 뭐 화신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벤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급하기 때문에 이 타인의 감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서 좀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얼 페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벤지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세상에서 제대로 이루는 것 없이 무너져 버린 자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가 만나는 고통은 정말 리얼 페인일 거고요. 홀로코스트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통은 이들이 데이빗과 벤지가 연결되어 있는 할머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이 제시 아이젠버그가 벤지가 이제 지멋대로 행동을 하고 막 그 뭔가 마음이 심사가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투어를 마치고 와서 저녁에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심사가 뒤틀려 버린 거죠. 심사가 뒤틀려 버려서 이제 불쾌한 행동들을 하고 뭐 이렇게 트림을 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이 영화가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쭉 서서히 이제 주민이 되는 거죠. 들어가고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면서 데이비드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식으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벤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벤지의 자기 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가 안타까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의 진정한 고통을 동감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감정이 폭발하고 데이비드는 도망가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숙소로 벤지는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남아 있는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이 미움과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이 둘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할머니의 집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할머니의 집은 뭐 대단한 게 없고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이들이 할 수 있는 기억의 방식들을 하지만 알겠지만 아직도 그들이 놓는 할머니 집 앞에 돌을 놓는 행위는 제지당하죠. 왜냐하면 그 집은 아직도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데이비드가 이 벤지가 할머니한테 뺨을 맞았던 기억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요. 데이비드는 이 벤지의 뺨을 때려주고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데이비드는 벤지에게 집에 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하지만 데이비드는 공항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시면 뭐 큰 대단한 이야기나 사건 같은 게 등장하지 않는 영화죠.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요. 이들의 관계라든가 그 캐릭터를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좀 재미가 있고 이들의 그 이야기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과 공명하는 것이 이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들의 여정에 따라가고 있는 쇼팽의 음악이 매우 적절하게 활용이 되면서 이들의 그런 관계가 이제 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좀 그런 모습들로 담고 있다는 게 이 리얼 페인이라는 영화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감정적인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뭐 좀 억지한 감정, 억지스러운 감정으로 좀 끌어내서 뭔가를 울음을 내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제시 아이젠버거는 이 역사 투어를 통해서 이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이 둘이 정말 깊은 상처, 리얼 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역사 아니면 또 유대인 떠나서 이제 인류 전체 20세기 최악의 사건이니까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그 상처를 공감하면서 또 서로의 감정도 공감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빗은 벤지에게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지만 데이빗은 공항에 남아있는 걸 원하면서 영화의 첫 장면처럼 거의 비슷한 장소에 공항에 위치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는 벤지가 좀 더 그 뭔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벤지는 고립되어 있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어떤 미묘한 좀 어울림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벤지는 아마도 또 훌륭한 뭐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니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벤지는 그 자기의 최악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뭔가 새로운 계기를 갖춘 인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데빗이 그 이민 1세, 2세, 3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세로 얘기하는 인물이 벤지예요. 엄마의 내 집에서 지하실에 살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벤지도 이제 전 아이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만족하기가 참 어려운 그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라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쳐다봅니다. 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모순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둘을 갖다가 더해 놓으면 아마 평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데이빗은 이 그냥 꼭 인내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미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이죠. 내향적인 사람들의. 벤지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감정을 갖다가 막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투어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임스에게도 제임스가 나중에 이 벤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거든요.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벤지가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거는 듯한 이 투어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설명 막 그 설명이 많고 감정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 폴란드인들의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장면인데 그런 장면에서 힐난을 하거든요. 근데 다 불편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관객들도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면서 아무도 이제 자기가 몇 년 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벤지를 통해서 좀 뭔가 피드백이 되고 뭔가 나은 사람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근데 이제 벤지는 그 상처를 그냥 후벼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불편함을 참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참 불편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상처를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벤지가 꼭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양자의 솔직함과 그 다음에 일종의 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담고 있는 뭐 그런 좀 나름 유머러스하게 담고 있는 영화 리얼 페인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자체가 대단한 드라마틱한 영화적 구성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꽤 흥미롭게 볼만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국 관객들이 그렇게 크게 흥미 있는 주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딱 극적으로 막 보여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런 식의 영화도 한번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리얼 페인에 대한 제 리뷰였습니다.